배 대표님,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마 밥상 다 차려놓고 지금 밥 따먹을 채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용산을 계속 쓸까? 아니면 그냥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까? 용산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100% 안 들어가죠. 그러면 청와대로 돌아가는 용산 거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천공인가 누군가가 지정해준 곳이다 해갖고 안 들어가죠. 물론 뭐 청와대로 돌아갈지 청와대죠. 아니면 원래 뭐 세종시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진 세종시로 갈 않겠습니다만. 이유는 없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청와대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다음 주 7, 8일쯤이면은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그렇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동안에도 이재명이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혼자 빈집털이를 했지 않습니까? 칼럼 제목이죠. 예. 그래서 대선 이 경선 레이스 100m에 저는 한 30 내지 40m는 벌써 앞서가 있다고 봐요. 99m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대표 권한 대행이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예. 그리고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 다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경선은 하나만 하고 뭐 들러리 세워갖고 또 모양새는 갖추겠지만 그건 추대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전체 대선 과정도 그동안 우크릭을 하면서 본인이 느닷없이 우리가 중도 보수의 원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동안 뭐 상속세다 근로소득세다 이것도 감면해 주겠다 또 이재용 삼성회장 류진 한경협 옛날 정경협 회장 만나고 그러면서 우크릭 행보를 얼마나 걸었습니까? 또 반미 이미지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좋아한다고 일본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또 그 주한 대사들 다 만나가지고 그럼요. 한미동맹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일본도 군사력 증강해도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침략할 것 아니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일본만 하면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죽장가 부르던 사람이 한미일 협력 이걸 강조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집권했을 때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죠. 여기다 뭐 엔비디아 이야기하죠. 국방 AI 이야기하죠. 뭐 민주당이야 권리당은 50% 일반 국민 50%뭐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선출되는데 비명에서도 지금 나서겠던 사람만 여기도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김영록, 이광재, 뭐 김두관 뭐 해가지고 한 7, 8명은 있는 모양인데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경선을 하겠지만 뭐 사실상 추대식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다만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 이런 쪽에서도 대선 후보를 내게 되면은 지난번에 0.73%로 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조국당도 늘 여론조사에 보면 한 2, 3% 나와요. 진보당도 한 1% 나와요. 0. 몇 프로 나올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과의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는 조그만하게라도 되겠죠. 그렇죠.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은 이미 뭐 개혁신당인가요?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과의 연대 또는 단일화 가능성도 뭐 국민의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당선되려고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바닥을 한번 깔아놓겠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 국민의힘하고 연대나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뭐 대통령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한계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에 대한 아주 낮은 호감도 이걸 극복해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 불안감이 있는 것이요. 뭐냐면은 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을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끌어왔던 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고 또 유력 대선 후보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식혀져 나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2심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견이 46이에요. 그렇습니다. 잘된 일이라는 게 40%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헌법 84조 지금 대장동은 어떻게 될 거며 성남 FC는 어떻게 될 거며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돼? 한일 관계는 어떻게 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니까 첫 일성이 뭡니까? 한일 관계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 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토착 외국 그 이야기를 축창가를 부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또 뭐 독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중국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트럼프와 같이 합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극도로 경색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캐나다 총리를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트리도를 끌어내려서 칸유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있냐? What the hell? I don't like him. 그래 버리면 한미 관계 완전 경색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김정일만 그렇게 뭐 똑똑한 친구니 뭐니 하면서 난리예요.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없죠. 특히 트럼프의 그런 측근들 고든창이라든가 뭐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저거는 진죽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면 끔찍히 싫어하는 트럼프 아닙니까? 예. 뭘 우려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뜻을 같이 한다?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해서 오케이, 차이나 34% 관세, 코리아 same 이러면 34%면요. 미국으로 반도체나 차 거의 수출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이상은 아니 원래 가격에서 34%로 올라간 차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그럼 끝이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지금 보십시오. 유력 대선 후보죠. 민주당에서는 경쟁자가 없죠. 그 다음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까지 거친 사람이죠. 대통령 탄핵됐죠. 지지율이 80%라도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폭발적이어야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아니에요. 30% 돼요. 아니 그러니까 2심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더 떨어져 버렸다는 거 떨어졌다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냐면 저 사람이 대선에 대통령에 가까워지네? 어쩌지 저쩌지? 이 불안한 마음이 이전에는 말 그대로 그럴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러겠네 하는 불안감이죠. 예.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 아니고 상존하는 겁니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우선 이 선거법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상고심에 올라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대선 2달 내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당으로서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얼마든지 공격거리가 되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대선 치러야 한다 얼마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는 헌법 84조 그거 소용없다. 이미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의 재판도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그건 이재명 개인 생각이고 그렇죠.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아니 대통령 뽑았는데 그러면 상고심에서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유죄가 되면은 그날부터 대통령 아니면 또 우리가 내년에 또 대선해야 한다. 뭐 내년도 아니죠. 올해 안에 또 대선할지 모른다. 이걸 얼마든지 공격거리를 주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선 내내 네. 이 이야기만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후보님 만약에 그거 잘못되면은 올해 대선을 2번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국민들 마음에는 계속 앙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뭔가
흔쾌하지 않은 불쾌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털어내는 게 맞겠죠. 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선거에 나가고 못 나고라는 게 공직선거법 아닙니까? 이건 적어도 그리고 2심 무죄 받았으니까 3심 결과를 빨리 해달라. 예. 그럼 그거라도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게 짐이 안 되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면은 그대로 뭐 고고식을 하는 거고 유죄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대선에 출마 못하니까 민주당은 후보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개인 소유인 당이 아니라 민주당은 공당입니다. 예.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 예. 또 하나 이재명의 입구 포인트는 저는 개헌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을 제외하고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원로들까지 네. 그것도 뭐 이 보수 쪽 국민의힘 쪽 원로들이 아니고 저 민주당 쪽 야권 원로들까지도 전부 개헌을 해야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 5, 60%로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이재명에 대한 입구 포인트가 되지 않겠.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도 개헌하자고 자기 대통령 되면 개헌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은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번에도 나 대통령 되면 개헌할 겁니다 하면은 얼마든지 그러면 못을 박자 이렇게 나가면은 상당히 이재명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고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지금 벌써 우리가 지난 10년 안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10위권 이내에 있는 국가에서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이 이게 국가입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이런 대통령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여소야대가 되면 국회가 이렇게 다 출탄핵 시켜버리면 대통령도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엇갈리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2028년에 총선이 있으면 임기 1년만 단축하면은 이제 임기 1년 단축하는 개헌을 해버리면 네. 총선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 거의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총선하고 같이 가라. 또는 총선도 그러면은 대통령 중간에 미국처럼 중간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네. 그게 미국의 200년 민주주의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임기 단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런 대통령제로는 갈 수 없습니다. 1년을 단축해서 2028년 총선과 함께 가는 건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통령제 이 건물사를 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등하게 높을 거예요. 예.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워낙 지금 찬성 의견이 후보들마다 이재명 대표만 빼고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김영계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건 안 된다. 대통령 이 탄핵이 2번이나 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지금 우물쭈물할 가능성이 높은 게 내가 5년 대통령인데 뭐하러 내가 임기 단축하냐 미쳤나 내가. 이재명이는 5년이 아니라 총통제하면서 그렇죠. 무슨 수를 쓰든 그 사람은 덜 약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의회 권력도 가지고 192석이에요. 예. 범여권으로 되겠죠 이제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대권에 의회 권력에 사법권도 뭐 다 장악이 될 테고 무소불위예요. 거기다가 이재명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108석 중에서 몇 명만 끌어가면 됩니까? 개헌이 되죠. 8명만 끌어가면 돼요. 개헌이 돼요. 충분히 그런 정치 공작을 벌일 사람입니다. 장관 할래? 예. 국정원장 해줄 국정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개헌을 해버리면 의원 내각제가 되면 메르켈처럼 총리가 돼요. 그럽니까? 메르켈 17년을 냈어요. 대통령 오고 이제 또 총리 갈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몇 년을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점들이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그렇죠.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거짓말 정치인 1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 그것도 압도적이에요. 그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잘못 어디 올렸었나요? 자기 그 SNS에다가 여론조사 공정 그거 나온 것을 연결을 링크를 시켰죠. 아이고 그걸 올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탄핵 선고 나오기 전에 그걸 올리면서 그래서 정청래가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아이고. 미리 선수를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이재명이가 물론 독주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입구 포인트들, 약점들이 지금 쌓여 있다. 그렇죠. 그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파면 당했으니까 완전히 우리에게는 정말 텔 것만큼도 문제없는 대통령을 기대하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잔뜩 또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또 여러 가지 비호감들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비호감과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걸 과연 이제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이 얼마나 제대로 효과적으로 담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 다 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결국 반 이재명의 힘이 더 세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거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라고 세이브 코리아가 물러났습니다. 전환길 일당강서인데 세이브 코리아가 그 소년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반 이재명, 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이재명 태도가 나오면 언제라도 우리는 모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한 번 그센 들불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예. 배 대표님의 분석이 맞기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